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동성동본 불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친구 중에 그 청주한 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청주한 씨 아가씨하고 이제 동거를 해가지고 혼인을 하게 됐어요. 동거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때는 동성동본은 혼인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가 자꾸 크잖아요. 애기가 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혼인신고를 못하니까 출생신고도 못하죠. 그래 오다가 그때는 이제 한 대개 10년 가까운 주기로 이제 구제기간이 있어요. 자식이 태어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그런 구제기간이 있어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서 애가 학교로 갈 수 있게 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착농경사회인데, 정착농경사회는 어디로 흘러다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하는데, 한 군데 가만히 모여서 하는 사람들을 동성동본끼리 혼인을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뭐 양반은 양반끼리 혼인하게 하니까 그 혼인 상대방이 찾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느 한 지역을 하면 그 뭐 군 내, 면 내에서 보면은 양반 가문 앞에서 성씨 있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끼리만 계속 혼인을 하다 보면은 근친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말하자면 뭐 근친혼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오히려 근친혼을 부추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성동본 불혼이란 제도는 성과 본이 같은 부계시조 후손끼리는 촌수막론하고 서로 혼인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뭐 20촌 30촌 돼도 혼인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 제도가 2005년에 폐지됐어요. 얼마 안 됐죠. 동성동본 불혼의 시작은 그 근친혼에서 급격하게 스위치를 딱 옮기듯이 전환이 된 거예요. 동성동본 불혼 제도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뭐 사촌 간에도 결혼하고 뭐 삼촌까지도 결혼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성동본 불혼이 유교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유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유교 경전 어디에도 동성동본끼리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 말 적혀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게 유교 때문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고려 후기에 원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동성동본 간에 혼인하는 것을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자꾸 비웃어요. 자꾸 비웃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꾸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비웃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 후기만 해도 본관이 그 고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고을 내에만 있어요. 고을 단위로 본관이 있기 때문에 동성동본 간에 혼인 안 한다 해서 지금처럼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지금은 전주철씨가 45만 명인데 45만 명 간에 혼인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본관이 고을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질 않았던 거죠. 고려사 세가 충선왕 복위년 1308년에 보면은 내가, 정가신, 유청신 등과 함께, 여기서 내가 하는 건 충선왕이에요. 충선왕이 말하기를 자단전에서 원나라 세조 황제로부터 직접 받은 성지에서 이르기를, 같은 성씨끼리 혼인하면 안 되는 것은 천하에 공통된 이치다. 하물며 너희 나라는 문자를 알고 공자의 도를 행하는 나라라고 하니 당연히 같은 성씨끼리 혼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지금부터 만약에 왕실 종친으로서
같은 성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자가 있다면은 황제의 성지를 어긴 죄를 물어서 다스릴 것이다.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상의 아들은 종실딸과 혼인해도 좋다. 문무 양반 가문에서도 같은 성씨와 혼인해서는 안 되지만 외가 쪽으로는 사촌까지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걸 사촌까지 이렇게 좁혀서 허락하는 이유는 동성 동본끼리 혼인을 못하게 하면 혼인 상대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저게 이제 쿠빌라이의 명령이라는 얘기죠. 원나라 세조가 쿠빌라이니까 이제 고려 왕으로 등극하는 외손자를 불러놓고 이제 당부를 한 거예요. 황제가 너는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고 왕실 종친에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양반 가문도 왕실 종친에 준하라는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양반 가문은 외사촌하고는 혼인해도 좋다. 충선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동성 동본 불혼 제도는 정착하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동성 동본 불혼 제도가 정착하게 된 것은 대명률 때문이에요. 이 대명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명나라의 법인데 저 법을 조선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명률에서 동성동본 불혼을 못하게 막으니까 동성동본 불혼이 정착하게 된 거죠. 태조실록 원년 1392년 7월 28일에는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에서 형을 판결하는 관원이 공사의 모든 범죄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대명률을 확인하여 임명장을 빼앗는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임명장을 회수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배설을 유지시키거나 수속 해임 등은 수속은 벌금형을 말합니다. 일체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처단할 것이다. 여기서 율문이 대명률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함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법치주의는 대명률을 법으로 해서 다스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법률인 대명률이 조선 법률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동본 불혼 규정은 유교경제는 없는데 대명률에 그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률을 법으로 적용하는 한은 동성동본 불혼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죠. 대명률 호율, 이 호율은 지보자, 가정에 대한 법률로 이런 얘기예요. 제3의 혼인, 동성위혼, 이 동성위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릇 같은 성씨와 혼인한 자는 각자 그 남편 아내 각자 장 60대씩을 때리고 이혼시킨다. 그러니까 같은 성씨하고 혼인하면은 남편도 장 60대, 아내도 장 60대 때리고 이제 이혼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야 동성동본 불혼이 적용이 되는데 이 대명률이 500년간 조선 사회를 지배를 해요. 조선에서 죄를 지으면 전부 이 대명률로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률에 의해서 동성 동본 간에 혼인을 하면은 장 60대를 맞고 이혼을 해야 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대명률에서는 동성 동본이 아니고 동성 불혼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률대로 할 것 같으면 전주채 씨하고 경주채 씨하고 혼인하면 안 돼. 장 60대 맞아야 돼. 전주채 씨하고 해주채 씨하고 해도 안 돼. 장 60대 맞아야 돼. 근데 조선은 그게 아니고 동성동본 불혼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같은 성씨를 같은 혈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씨라는 개념을 성과 본이 같은 것을 성씨로 조선은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본관이 진짜 성씨고 성저거는 이름만 성이지 그건 성씨가 아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이 같고 본관이 다르면 그게 같은 조상에서 나눠진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본관이 진짜 성씨예요. 성이 같은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도 동성동본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찰이 좀 생깁니다. 이제 그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종실록 20년 1438년 12월 15일자에는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 임금이 말했어요. 같은 성씨에게 장가 들지 않는 것은 옛날부터 정해진 법도이다. 대개 이제 그 실록이나 역사에서 말하는 옛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 사망오제, 그 중국의 주나라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해진 법도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풍속은 비록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장가를 들면서 말하기를 같은 혈족이 아니라 하고, 심지어 종실이나 부마도 역시 같은 성씨의 장가를 들면서 나와 같은 성씨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항상 흉을 보아서 말하기를 너희 조선 사람들은 같은 성씨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저렇게 많고 한 성씨가 뭐 얼추 뭐 몇천만씩 얼추 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결혼 안 할까요? 좀 이해가 안 가죠. 동성동문 불혼제도가 나온 것은 중국 사람들이 비운 데서 시작이 됐고 이제 대명률로 정착이 됐는데, 동성동본 불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성이 같으면은 본이 달라도 혼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씨는 본관이 성씨인데 여러 본관에 한 개 성씨가 있기도 하니까 그걸 놓고 중국 사람이 비웃으니까 말하자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동선 동본도 시조가 다르면 혼인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문충공계의 비조 찬성사공 최선능, 그분의 부인은 문성공계 시조 문성공 최아의 딸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문충공계와 문성공계나 문열공계는 혼인을 많이 했어요. 본이 같아도 시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성동본 불혼은 최근까지 지속되어 오던 풍속이죠. 이상 그 동성동본 불혼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조선시대 역사가 그 시족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성리학자들이 세운 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그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